영상전류 검출 방법인데요. 자, 개요해 보겠습니다.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지락전류. 그죠? 영상전류라는 건 지락전류를 우리 얘기하면 돼요. 실무에서 지락전류의 검출은 접지 방식별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 접지 계통이다, 그러니까 접지 계통이다, 이런 데는 잔류회로 방식을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저항 접지를 써서, 저항 접지를 쓰는 이유가 지락 시의 지락전류를 좀 제한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게 하려다 보니까 잔류회로 방식에서 좀 감도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삼권선 CT를 이용한 영상 불로 접속 방식의 결선 방식을 좀 써서 확실하게 검출을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결선에 중성선에 변압기 중성선에 CT를 설치하면, 그죠? 변압기 중성선에 CT를 설치하면 지락이 된 게 다 중성선으로 흘러 들어올 테니까 여기 중성선 CT에서 지락을 검출해보겠다,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직접 접지 계통 또는 저항 접지 계통, 그러니까 중성선을 접지시키는 계통에서 쓰는 거고, 비접지 계통에서는 우리가 지락 시에 지락전류가 환류되는 게 없고 C로만 그냥 조금 들어오는 거죠. 선로의 C값으로만 조금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CT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뭐를 쓴다? ZCT를 쓴다. ZCT가 영상별육이죠. 자, 그렇게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사람들 공부를 하실 때 암기를 하시는 부분은 좋아요. 영상전류 검출 방법, 그러면은 CT의 잔류회로 결선 방법, 상권선 영상 불로회로 결선 방법, 그 다음에 중성선 CT 설치하는 방법 자자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비접지 계통에서는 여기 뭡니까? ZCT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에서도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GPT 설치해서 전류 조금 검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접지형 콘덴서라는 것도 있어요. 해가지고 어차피 지락이 되면 C로만 흐를 텐데 C를 일부러 달아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거는 계통에 있는 작은 C가 아니고 일부러 좀 C값을 크게 달아서 접지를 이렇게 시켜놓으면 평상시에는 이게 C가 평형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고, 지락이 생겼을 때만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CT 설치해서 비접지 계통에 뭔가 접지회를 만든 거죠. GPT도 하나의 접지회를 만든 거잖아요. GPT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차, 2차, 3차에 연결해 놓고 Y결선 해가지고 접지를 해 놓은 거니까 GPT도 하나의 중성점 접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C를 가지고 중성점을 만들어 놓아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암기하시는 분들,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줄줄줄 나와요.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그림도 잘 그려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하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삼권선 CT를 이용한 영상 불로 접속 방식을 할 때 100대 5짜리를 쓴다는데 100대 5짜리를 쓴다는데 여기에 전류가 100A가 흐르면, 그죠? 100A가 흐르면 일반적인 CT가 여기 2차 측에 몇 A 흐릅니까? 5A 흐르죠. 그죠? 10A가 흐른다면 0.5A가 흐를 거고. 자, 이렇게 흐르는데 삼권선 영상불로 회로 방식을 하면 거기에 흐르는 영상분 전류의 크기는 과연 얼마냐? 여기 10A가 흐른다면 여기에 0.5A가 흘러야지 정상인데, 삼권선 CT는 10A의 지락전류 곱하기 100대 5 곱하기 3분의 1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0.5A가 아니라 0.5의 3분의 1 하면은 0.16A, 0.16A만 흐른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다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죠. 이 3분의 1을. 다 이렇게 흘러야지 정상이지. 여기를 영상 불로회로 접속을 한다면 영상 불로회로 접속을 하고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해서 불로회로 접속을 하면 왜 이게 3분의 1만 흐르느냐, 요거를 이해를 못해서 다들 이제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영상 불로회로 결선해서.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를 하는 거고, 암기해서 그냥 풀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했는지 암기했는지 채점자 모르니까. 자,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하죠. 저도 제일 마지막에 풀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삼권선 CT를 이용해서 영상 불로 접속을 했을 때
100대5짜리를 설치를 하고 100대5짜리 설치한 거기에 동일철심입니다. 동일철심에 100대5짜리를 설치를 했을 때 왜 CTB의 3분의 1만 거기에 유기가 되느냐를 그거 한번 오늘 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기본적으로 쭉 봐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결선 방법 중에 CT를 가지고 이제 영상 전류를 검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CT 3개를 결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CT의 잔류 회로 방식이에요. 잔류 회로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CT의 잔류 회로, CT의 남는 회로, 남는 전류가 흘러가는 회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 회로 방식이에요. 자, CT를 R상, S상, T상을 T상에 전류가 흐르면 CT를 각상에다 설치하죠. CT, 여기 CT 설치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계전기를 설치해요? CT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CT에 OCR 계전기를 설치하죠. 우선 첫 번째, 부하의 과전류가 흐르는 걸 검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게 OCGR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얘는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락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OCR이에요. 이게 OCR 계전기 쭉 와가지고 OCGR 계전기라는 거죠. OCGR 계전기는 이 잔류회로에 설치를 하는 거다. 잔류회로에 여기에 1차 측에 10A 흘렀어요. 2차 측에 10A 흘렀어요. 3차 측에 10A 흘렀어요. 100대5예요. 100대5짜리.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흐릅니까? CT 2차 측에 0.5A 흐르겠네요. 그죠? 여기에도 0.5A라고 100대5짜리니까 여기에도 0.5가 흘렀어요. 근데 이 0.5라는 건 녀석이 이렇게 흘러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게. 그래서 이 합성은 항상 0이다. 크기가 같으면 0.5, 0.5, 0.5가 쫙 여기를 OCR을 통과해서 여기에 딱 한 점에 딱 묶이면 뭐가 돼요? 전류가 0이 돼요. 0. R상의 0.5, S상의 0.5, T상의 0.5가 한 점에서 만나면 0이 돼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냥 계시는 게 0이 되는데, 자, 다른 상에 여기 지락이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락이 생겨서 여기로 100A가 흘렀다 이렇게 볼까요? 100A가 한쪽에 100A가 이렇게 쭉 흘렀어요. 그러면 원래 부하 전류가 10A만 흐르고 있다가 너무 작습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죠. 100A가 흘렀다라고 해도 돼요. 지락이 생겨서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지락 전류가 100A가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A 플러스 5A, 여기는 그대로 5A 또는 지락이 생겼으니까 부하 전류가 10A지. 10A 또는 지락이 생겼으니까 부하 전류는 못 흐르고 이렇게 100A가 흘렀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5A가 흐르고 여기는 0.5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것은 R상에는 5A가 흐르고 S상, T상에는 0.5A만 이렇게 흐르는 거죠. T상에 이렇게. 이렇게 흐르니까 불평형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불평이 생긴 만큼 여기 한 점에서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렇게 5A, 0.5 이렇게 흐를 때는 여기 와서 0이었는데 아무데도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흘렀는데 하나가 전류가 2차 측에 많이 흐르면 합성이 0이 안 돼서 이쪽으로 흘러간다. 그게 지락전류인 거죠. 그게 지락전류. 그래서 이 OCGR 계전기가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Y결선 잔류회로 방식입니다. 그 잔류회로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 잔류회로가. 잔류회로. 자, 일선지락이 발생하면 전류가 흘려서 평형이 깨져서 영상전류가 흐른다. 잔류회로로. 그래서 이걸 검출한다. 자, 접속 방법은 CT 3개를 각각 결선해서 CT 3개의 2차 측을 쭉쭉 흘려서 OCR을 설치하고 그 2차 측을 한 점으로 묶어가지고 잔류회로를 통해서 OCGR을 하는 게 접속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칭분 전류는 ABC상에 흐르는 대칭분 전류는 이건 이제 대칭자표법으로 얘기를 해놓은 건데 대칭자표법으로 해서 쭉 더했더니 대칭분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대칭분 정상분. 그러면 1A자성 A가 0이 되니까 이거 0이다. 여기도 1A A자성이 0이 되니까 0이다. 합성하면 0이다는 거죠. 여기에는 대칭분 전류만 흐를 때는
여기는 원래 3I0인데 더하면 3I0인데 I0 성분은 안 흐르는 거잖아요. 대칭분만 흐를 때는. 지락이 생기면 그때 이제 I0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출이 되는 거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지금 우선은 접속 방법은 이렇게 그림처럼 접속을 한다. 잔류회로의 영상전류는 여기에 영상분이 여기 들어가 있을 때 그걸 합성하면은 I0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I0는 그냥 I, IB, IC라고 돼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해놓은 것 같고 제가 여기다가 3분의 1을 추가한 거는 대칭잡표법의 영향 공식이 요거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3I0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RC다 이렇게 표현하시든지. 영상전류가 포함되지 않을 때 IA, IB, RC는 0이고 포함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영상전류가 포함이 됐을 때 여기 잔류회로의 전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 3I0라는 건 잔류회로의 전류가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세요. 그거를 대칭잡표법으로 해석할 때 3I0인 거지. 여기서 지금 I0와 뭐 IG하고 이런 게 막 헷갈리면 오히려 더 개념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지락전류가 이제 여기로 흐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하면 된다. 주의점. 접속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접지는 2차 측에 1개소에 할 거야. 여기 CT 2차 측에 요 Y결선으로 묶어가지고 여기 2차 측에 이렇게 접지를 하면 됩니다. 안전상 해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1개소에 할 것이면 2개소에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데 2차 측에 이렇게 Y결선 해가지고 여기에 접지를 하면 이렇게 접지를 양쪽으로 해놓으면 절대 안 된다. 접지를 하면 돼요. 여기 앞에를 떼어내고 뒤에다가 접지를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쪽에 하든 이쪽에 하든 한 군데만 해라. 양쪽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쭉쭉 들어와서 불평행된 전류가 지락이 생겼을 때 불평행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흘러가 줘야만 OCGR이 검출을 하는데 어디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로 흘러가지고 얘를 검출을 못하니까 안 된다. 잔류회로의 계전기를 접속하지 않은 경우에 폐회로를 만들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의점이 뭐냐면 이렇게 잔류회로 결선을 해놓고 이 잔류회로를 만들어 놨을 때는 계전기를 접속하지 않을 경우 요 계전기 요게 접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폐회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지를 참 보세요. 이쪽에만 해놓으면 이쪽에 접지만 있으면 여기 접지 없습니다. 없으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라는 게 변압기에서 또는 변성기에서 전류가 자속으로 변환이 되고 자속이 철심을 통해서 다른 권선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쪽 권선하고 이쪽 권선은 독립이에요. 독립. 서로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를 수가 없어요. 변압기에서도 마찬가지고 CT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변압기에서 CT에서 무슨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권선을 이렇게 감아놨는데 여기 전류가 흘렀다. 2A가. 이 전류는 반드시 전류가 이쪽으로만 통해서 흐르지 이 전류가 접지를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또는 이쪽에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변압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에서 1차 측, 변압기 2차 측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변압기 중성점이 접지를 하죠. 이 지락이 생겼어요. 이 지락 전류는 이렇게만 항상 구성이 되는 거예요. 비접지예요. 비접지면 지락이 생겼을 때 이 지락 전류가 갈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편에 또 전원 쪽에 변압기가 또 있는데 여기 접지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도 지금 CT니까 그래서 얘가 통과를 했죠. IC가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갔고 그 다음에 2차 측이 감겨서
여기 OCR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빠지면 접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빠지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죠. 네, 안전. 지락계전기 동작이요? 그러니까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OCGR. 네. 이렇게 간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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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으로는 안 빠진다.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접지를 해놓으면, 여기도 접지해놓고 여기도 접지를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임피던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OCGR이. 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도가 저하된다. 오부동작을 하는 거죠. 감도가 저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한 개소에만 해라. 두 개소 하면 안 된다. 접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로를 만들 것이라는 거는 이 폐로가 없으면 여기 폐로가 없고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요. 뭐 끊겨져 있으면 여기로 아예 이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CT에서 막아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부하 전류는 흘러요. 지락 전류가. CT가 어떻게 돼요? CT 개방된 것처럼 현상이 생깁니다. 2차측이 개방된 것처럼. 지락 전류가 빡 흘렀는데 부하에는 CT에는 이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보낼 루트가 없다. 여기 끊어놔서 접지도 양쪽에 접지를 하면 안 되니까 갈 루트가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럼 가려고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이쪽에서도 갈 수 있는 막아요. 이쪽에서도. 이쪽에 뭐 전류가 1차측에 전류가 흐른다거나 안 흐른다거나 그랬을 때 이쪽으로 2차측만 전류가 흐른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럼 얘도 포화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CT 자체가 포화가 돼서 이제 철심 포화 현상, 2차측의 과제나 막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폐로를 만든다. 이 얘기는 우리 CT에서 공부했을 때 반드시 CT 점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락을 해놔야 된다.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접지를 다시 해? 접지 한쪽에 접지는 계속 있는 거죠. 안전상 이건 접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항상 폐로를 구성해라. 그 적용, 직접 접지 계통에 사용한다. 저저항 접지 계통에서 CTB가 300대 5 이하인 선로에 사용한다. 우선은 CTB가 300대 5 이하이다라는 것은 조금 띄워놓고요. 직접 접지 계통에 사용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거. 직접 접지 계통에 CT 잔류. 우리 지금 현장에 건축전기 설비에 CT 설치하면 비접지 계통에 말고 이렇게 설치를 하죠. 자, 300대 5 이하인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는요. 직접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OCGR에 감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데 그때는 이제 설치하기가 좀 CTB가 큰 경우에는 설치하기 어렵다는 건데 뭐냐면 지락 전류가 직접 접지 계통에는 일선 지락이 생기면 큰 전류가 흐르죠. 몇 카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항 접지, 저저항이라는 말은 안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항 접지 계통에서는 제한을 일반적으로는 한 100A 정도로 제한을 해요. 최대. 근데 지락점에 저항이 생기고 하면 작은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지락이 생겨도 10A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락이 생겼는데 10A만 흘렀어요. 근데 얘가 CT가 100대 5짜리예요. 100대 5짜리. 그러면 이 2차측으로 얼마가 유기가 돼요? 영상 전류가 0.5A? 그럼 0.5A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합성해서 0이 안 되고 0.5A 이렇게 오거든요. 지락 전류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럼 0.5A가 흘렀어요. OCGR이 이거를 검출을 하면 됩니다. 0.5A가 흘렀네. 지락이다. 지락 신호 보내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CT가 이 회로가 큰 계통이어서 1000대 5다. CT가 1000대 5짜리다. 그러면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0.05A 흐르겠죠. 10A 지락이 생겼을 때. 그럼 0.05A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갔네? 0.05A를 감지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방법인데 감도가 이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CTB가 크면 이 잔류회로 방식에서 적용이 좀 어렵다. 근데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락 전류가 1000A 흐를 거고 2000A 흐를 거고 막 그럴 거니까 감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항 접지 계통에서는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CTB가 300대 5를 초과를 하면 감도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300대 5
이하인 데서만 써라. 300대5, 200대5, 100대5, 50대5, 뭐 20대5 이런 데에서만 써라. 어떤 계통에서? 저항접지 계통에서. 전류회로 방식을 썼을 때. 자, 영상 불로회로까지 가면 다 이해되십니다. 이번이 제일 이제 어려운 영상 불로회로. 영상 불로회로라는 것은 지금 아까처럼 저항접지 계통에서 지락전류가 작은데 CTB가 클 경우에 감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선로에서 지락이 생겼는데 여기서 지락이 생겼어요. 여기 글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저항 접지 계통, 여기는 고저항이라고 해놨네요. 좋아요. 고저항 접지 계통 또는 변류비가 큰 값에서 잔류회로를 이용했을 때 영상 전류를 검출할 경우 그 값이 적어서 계전기 동작에 필요한 전류를 얻기 어렵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저항 접지에서 지락이 발생했는데 10A 흘렀어요. 얘가 1000대5짜리예요. CT가 1000대5짜리다. 그러니까 10A만 흘러가지고 여기에 0.05A만 검출이 돼서 흘렀다. 그래서 0.05A가 여기 잔류회로 방식이라면 여기 GR이 이렇게 있다면 0.05A는 얘가 검출을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CT를 가지고 검출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영상 불로회로 방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영상 불로회로 방식은 여기에다가 하나의 철심이에요. 자, CT가 이렇게 있어요. CT 1차로 1차 측 이게 회로가 지나갑니다. 쭉 해서 지나갔어요. 2차에다가 요 100대5, 1000대5짜리를 감아 놓은 거예요. 1000대5짜리를 이렇게 감아 놨어요. 이렇게 1000대5 이렇게 감아 놨더니 감도의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1000A 흐르면 5A 흘러서 검출을 할 텐데 10A 흐르면 0.05A 흘러서 감도의 문제가 생기더라. 이해되시죠?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GR이 감도를 이 검출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더라. 2000대5, 3000대5, 4000대5 가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동일 철심에다가 요 선 하나 더 그은 게 동일 철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 철심에다가 권선을 하나 더 감자. 3권선을 만들자. 여기다가 권선을 하나 이렇게 더 감는 거예요. 감는데 얘는 몇 대5짜리로 권선을 감자? 100대5짜리로 권선을 감자. 1차 측이 원턴인데 여기가 100대5 되려면 20턴. 그죠? 1000대5짜리 CT는 200턴. 200턴 감아가지고 1000대5 만든 거고 여기다 20턴을 감아가지고 100대5짜리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3권선으로.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를 감아놓고 이렇게 2차 측을 뭐 했어요? 델타 결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삼상불로회로 결선이다 라는 거고요. 자, 검출 원리를 보면 검출 원리 한번 볼게요. 상시 평형,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대5짜리를 만들었다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대5 100대5짜리를 만들어 놨더니 여기에 지락이 생겼는데 아까 지락 전류가 고저항 접지 계통이니까 얼마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10A만 흐르더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10A 흐를 때 100대5짜리니까 여기에 전류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 흘러요? 10 곱하기 100분의 5만큼 흐를 거잖아요. 그래서 0.5A.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는 1000대5짜리니까 검출을 못 하는데 여기 100대5짜리를 해놓으면 내가 검출을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여기에 얼마가 흐른다고요? 3분의 1만큼만 흐른다 그랬죠? 여기에 3분의 1이 왜 생기는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게 1000대5 쓰지 말고 100대5 쓰면 되지 왜 영상 불로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100대5짜리를 겁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OCR 계전기로 쓰는 거예요. 원래 용도가. 그죠? OCR 계전기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여기는 과부하가 생겼을 때나 삼상 단락이 생겼을 때나 그것들을 잘 검출해가지고 OCR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CTB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하 전류를 최대 부하 전류, 전격 부하 전류를 구해서 여기에 1.25배나 1.5배를 해가지고 CTB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대5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내 맘대로 지락 전류 감도가 안 된다고 내가 500대5로 낮출 수 있습니까? 없죠. 100대5로 낮출 수 있다? 없죠.
그래서 쟤는 못 낮추는 거예요. 얘는 절대 못 낮추고 100대5짜리 권선을 하나 더 감아서 그냥 쓰자라는 겁니다. 개념은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전류가 생겼는데 지금 안 흐르고 있다가 지락전류가 10A가 흘렀다고 볼게요. 이렇게 10A가 흘렀을 때 여기 코일에 권선을 감아놨어요. 그죠? 권선을 감아놨는데 1차 측에 10A가 지락이든 뭐 부하든 하여튼 10A가 지락이 흐르면, 지락이라고 할게요. 지락이 흐르면 이렇게 이 지락전류에서 만든 자석 파이가 여기를 다 끊고 지나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전압이 유기가 되고 여기에도 전압이 유기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렇게 단락이 돼 있다면, 이렇게 붙어 있다면, 계전기 이렇게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는 1000대5로 흐를 것이고 여기에는 100대5로 흐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퀴즈입니다. 퀴즈. 퀴즈. 자, 10A 걸렸어요. 1턴에 100대5짜리를 하나 감아놨어요. 이럴 때 전류가 얼마 흐른다고요? 0.5A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죠? CTB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감았어요. 100대5짜리를. 그러면 여기에도 0.5가 흐를까요? 0.25가 흐르겠죠. 얘도 0.25가 흐르겠죠. 왜? 왜냐하면 여기 1턴에 10A 흘렀으니까 NI가 10이잖아요. 여기는 20턴, 100대5짜리니까 20턴에 어떤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에도 또 감아놨어요. 20턴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합성이 NI가 10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턴수가 20턴짜리 한 개가 아까 0.5A가 흐르면 0.5A가 흐르면 10이죠. 이렇게 10이 될 텐데 두 개를 감아놨으니까 이거 더하기 20턴 곱하기 몇 더하기 20턴 곱하기 몇이 1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0턴 곱하기 0.25, 20턴 곱하기 0.25가 10이 되니까 0.25, 0.25가 흐르는 거예요. 자, 철심의 CT에 철심의 권선을 감아놨을 때 1차 측에서 만들어지는 자속 파이만큼 2차 측이나 3차 측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합이, 전류와 권수의 합이 얘를 다 상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상쇄시키는 만큼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감아놓으면 0.5A가 흐르고 두 개를 이렇게 감아놓으면 0.25A, 0.25A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류돼서 간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인 것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100대5짜리를 만들어서 하나 하는 방법이 지금 영상 분류회로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출원리를 계속해서 나타냈는데, 검출원리 한번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설명하기 전에. 자, 근데 얼마의 전류가 흐를 것이냐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얼마의 전류가 흐를 것이냐 이렇게 해놨더니 잔류회로만 있을 경우 이렇게 요거 3번선이 없습니다. 노란색이 없고 이렇게 하나만 묶어놔가지고 잔류회로만 있을 경우에는 지락전류가 3R0, 이게 지락전류입니다. 지락전류 곱하기 CTB를 아까 1000대5로 제가 예를 들었었죠. 감도가 저하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300대5라고 해볼게요. 300대5, 100대5 이렇게 갈 건데 300대5에 잔류회로 CT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값이 지락전류의 CTB만큼 곱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락전류 아까 10A 곱하기 CTB 얼마예요? 300대5. 이거 한번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0.1)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지락이 300A로 할게요. 300A. 그래야지 뭐 계산하기가 좋으니까. 지락전류가 300A가 흘렀어요. 그랬을 때 300대5니까 5A가 흐르더라. 실제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거 없을 때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요것은 100
100분의 5에 I0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뜻은 지락전류 300A라는 거는 대칭분으로 환산을 하면은 지락전류 IG는 3배의 I0라는 대칭분,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대칭분 전류를 환산해가지고 이거는 그 단락전류 쪽에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 이렇게 하니까 I0라는 것은 뭐예요? 3배의 I0 때문에 여기에 I0라는 것은 3배의 I0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돼가지고 요 값 자체에 요 3배의 I0 값이 그냥 날아가면서 얘가 그냥 100대 5가 된 거거든요. 4배의 I0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100분의 5가 돼요. 그러면 이걸로 수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100분의 5에 곱하기 3배의 I0가 300인데 I0는 얼마예요? 100이죠. 그래서 100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5A가 계산이 되는 거다. 이건 그냥 계산 방식에서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분로 회로를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한번 볼게요. 영상 분로 회로를 만들면 여기에서 이런 수식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I0가 똑같은 I0가 결과적으로 100대 5 I0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100대 5 I0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의 상식은 300A가 흘렀어요. 300A가 흐르고 100대 5짜리예요. 그죠? 여기 CT가 100대 5짜리는 얼마가 흘러야 됩니까? 15A가 흘러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이 흐르더라. 상본선 영상분로에 100대 5짜리를 설치를 한 거하고 잔류회로에 300대 5를 설치를 한 거하고 잔류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가 또 여기 상본선 분로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가 똑같이 흐르더라. 100대 5로. 그러니까 똑같이 곱하기 3이라는 게 이렇게 분모 쪽에 가미가 돼가지고 요거에 3분의 1배만큼만 흐르더라. 그래서 5A 똑같이 흐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5짜리 설치를 해서 잔류 제로를 한 거나 상본선 영상 분로를 해서 100대 5짜리를 설치한 거나 똑같은 영상 전류가 흐르더라. 근데 여기에는 이 CT는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 감도가 저하되고, 얘는 계속 100대 5짜리를 할 거니까 얘는 100대 5의 감도를 유지를 하더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결과 수식이 나타나더라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 이건 그냥 실제로 지락 전류가 300A고 CTB 3차고 원선의 CTB가 얼마예요? 5대 100이죠. 100대 5짜리 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3 했고, 여기 3I0는 또 300A가 집어넣고, 그래서 곱하기 3이 있고 또 5분의 100이고, 그래서 여기 I0는 이거 날라가고 얘가 올라오니까 100대 5의 I0가 되더라. 그래서 100대 5. 일단 여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100분의 5의 I0. 여기에서도 300대 5짜리를 쓴다면 100분의 5의 I0. 300대 5보다 더 높은 걸 쓴다면 감도는 저하. 이렇게 돼서 300대 5일 때 얘가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300대 5짜리는 잔류회로를 써도 되고, 300대 5를 초과하는 CT에서는 500대 5, 1000대 5, 2000대 5 가면 잔류회로로는 감도가 저하되고 반드시 영상 분로회로를 써야 된다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300대 5하고 100대 5가 똑같더라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는 지금 안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왜 곱하기 3 하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해 안 됐었고, 그러니까 15A가 흐르는 거지 왜 이게 3분의 1이 돼서 5A가 과연 여기에 흐르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석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CT의 모든 게 끝납니다. 저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렸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CT 하나, 둘, 세 개, 여기 동일철심에 CT 하나, 둘, 세 개, 그죠? 동일철심에 CT 하나. 여기 R상이고요. R상, IR. 이렇게 쭉 가서 또 IS가 이렇게 흘렀어요. 여기에도 300대 5짜리로 할게요. 1차 측이 300대 5, 2차 측이 100대 5. 여기도 1차 측이 300대 5짜리 감아놨고, 2차 측이, 그 다음에 3건선이니까 3차 측이 100대 5짜리. 또 세 번째 CT.
요 세 번째 CT입니다. 이게 하나의 철심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CT가 IRST. 그 다음에 300대 5짜리고 3건선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게 100대 5짜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는 CT 3개를 Y 결선했습니다. 그래서 CT 3개를 써가지고 Y 결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딱 쭉 내려와요. 여기 접속 쭉 내려오고 여기 접속 이렇게 해가지고 Y 결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선점을 접지시켰고요. 이렇게 여기서 접지해도 되고 여기서 접지해도 되고 접지를 시켰고 이쪽에는 이제 OCR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붙여놨고 그리고 여기 잔류회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 여기에서 이렇게 잔류회로를 만들어 버리면 여긴 전류 안 흘러요. 이쪽으로만 다 흘러요. 이렇게 잔류회로니까. 근데 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잔류회로 결선을 만들지 말고 아까 잔류회로에서 반드시 OCGR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잔류회로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아까는. 네? 네, 여기를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블루회로 건선을 만들면 여기는 절대로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반대로. 왜냐하면 블루회로에서 영상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세 번째 건선을 해서 100대5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얘는 어떤 결선을 해놨냐면 델타 결선을 해놨어요. 그죠? 델타 결선.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결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를 설치했냐? OCGR 지락계 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우리 지금 39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락이 깔리면 안 되니까 한번 싹 지우고 지락이 이번에도 똑같이 300A의 지락이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300A의 지락이 생기면 얘는 3배의 R0라는 녀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300A가 여기에 지금 흐르는 거예요. 300A가 어디에 흘렀어요? IR 여기 IABC 해놨는데 IR에 300A 흘렀어요. 300A 흘렀어요. 흘렀더니 한 턴을 했어요. 그러면 NI가 얼마예요? 300이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2차 측에 합성된 NI가 얼마여야 됩니까? 30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요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가 300대 5고 얘가 이제 100대 5인데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지 될까? 300이라는 게 이렇게 100A, 100A, 100A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300A라는 게 100A 3개를 더한 거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쭉 가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아까 계산대로 요 계산대로 가면 300A 곱하기 100분의 5 여기 100대 5니까 100분의 5 곱하기 3분의 1만큼만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얼마였죠? 5A죠. 네. 여기로 5A가 흘러가더라. 이쪽에는 그러면 5A가 흘러가더라라고 지금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5A가 흘러가더라. 그래서 5A만 흘러가가지고 NI는 턴수가 20이다. 그죠? 곱하기 5A가 흘러가더라. 얼마예요? 10, 100, 100. 그죠? 어떤 NI가 100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NI가 지금 얼만데요? 300인데 NI가 지금 노란색 때문에 100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200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몇 암페어가 가냐면 300대 5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300 곱하기 300분의 5 곱하기 얼마가 간다? 3분의 2가 갑니다. 3분의 2가. 그러면 이거는 10A죠. 땡땡 몇 A죠? 그래요. 네, 3.3A. 좋아요. 이렇게 된다. 3.3A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몇 턴이에요? 20, 40, 60턴이네요. 그죠? 60턴. 그러면 요거의 NI는 하얀색의 N2, I2는 3.3 곱하기 60턴이니까 이게 약 200이 되는 거거든요. 3.3333 이렇게 갈 테니까. 그래서 이 기자력이 여기 200이 생기고 여기 NI가 100이 생겨서 이 300을 그대로 다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CT의 원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5A가 흐르면 이쪽으로 몇 암페어가 흐르는가? 10A가 흐르는 게 아니라 3.3A가 흐르는 거이긴 하지만 NI로 보면은 얘가 100이고 NI로 보면 얘가 2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덩어리의 전류가요. 이 세 덩어리의 전류가 변환이 돼서 가지만 이쪽으로는 두 덩어리가 가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이해될 거예요. CTB에 100대5에 변환된 한 덩어리, 여기 300대5로 변환된 두 덩어리의 크기가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5A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 5A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쭉 해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 5A는 내 CT에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델타 결선을 해놨기 때문에 이 5A가 흐르려면 이 5A는 다른 CT도 흘러야 돼요. 여기에도 5A. 맞죠? 5A가 여기에도 5A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5A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5A가 이렇게도 흐르고 5A가 계속 또 여기도 흐르고 5A가 또 여기도 흐르네요. 5A 이렇게. 자, 그러면 남의 CT에 5A가 지금 흘렀단 말이에요. 나 여기 0A인데 지금 전류가 0A인데 남의 CT가 5A가 흘렀어요. 그러면 이 5A가 흐른 만큼 여기 뭐가 생겼어요? 자석이? 이 3차측 권선이 자석을 만든 거예요. 다른 CT에 자석을 만들어 버렸어요. 얼만큼? 20턴에 곱하기 5A만큼. 그래서 100이라는 기자력에 자석을 만들어 버렸어요. 얘가. 네. 근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 100A 턴이라는 전류가 흐르든지 부하측에 또 여기 두 번째 권 300대5짜리에 그 전류가 흐르든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이 깨지는 거고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고 지금 정상적으로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200대5에 5A 흐른 만큼 이제 여기에 이쪽으로 갖고 여기에 반대로 이거를 노란 게 만든 자석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자석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CT는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IS 회로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잘 들으세요. 안 흐르고 여기에는 전류가 반드시 흘려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가 이 100이라는 기자력이 100이라는 기자력이 반드시 흘러줘야 된다. 그러면 100이라는 기자력이 흐르려면 여기 300대5짜리니까 몇 암페어가 여기에 흘려줘야 되느냐? 여기 이제 3.3A가 흘렀다면 이게 3.3A 확실히 맞죠? 네. 3.3A가 흘렀다면 이 3.3A가 이렇게 와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를 가는 거예요. 3.3 나누기 2를 하면 1.65, 좋아요. 1.65, 뭐 1.6666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333 가면 1.65 이렇게 가는데 1.65A가 이렇게 분류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이쪽으로 가요. 가가지고 요 턴수를 지나면서 여기에 기자력 나머지 기자력 100을 여기 만드는 거예요. 평행되게 바수파일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도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덩어리가 이쪽으로 갔는데 쭉 해서 한 덩어리는 이쪽, 한 덩어리는 이쪽. 그러면 한 덩어리는 이렇게, 한 덩어리는 이렇게. 여기 지금 두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 덩어리가 왔고 두 덩어리는 일로 갔고 한 덩어리는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잖아요. 일로 간 것은 이쪽으로도 한 덩어리를 만들면서 갔고 여기 CT에도 한 덩어리를 만들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CT, 요 첫 번째 CT입니다. 세 덩어리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두 덩어리 가고 이쪽으로 한 덩어리가 갔어요. 여기 CT 정상 동작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CT는, 두 번째 CT는 한 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냥은 못 가요. 반드시 반대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얘가 상쇄시켰기 때문에 얘도 정상이에요. 정상. 과전압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CT도 한 덩어리가 델타 결선에서 지나갔는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왔어요. 그래서 얘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CT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두 덩어리가 변환돼서 갈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는 한 덩어리만큼만 변환돼서 오고 여기에는 한 덩어리가 분류가 돼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분류가. 여기에는 두 덩어리가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되고 여기서 다시 두 덩어리 합쳐지고 여기는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에서 여기에 300A가 한 상에만 흘렀는데 CT에는 각 상에 이렇게 전류가 같이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만. 만약에 여기 내가 한 덩어리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한 덩어리가 안 왔다. 그러면 이 CT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과전압이 생기든지. 근데 그렇게 항상 과전압이 생기든지 하지 않게 전류가 반대로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페이로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단선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페이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쫙 조합이 돼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조합이에요.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이제 맞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분류가 돼서 오더라. 여기에 300A가 흘렀는데 여기 부분에는 100대 5에 3분의 1만 흐르더라. 5A가. 300A가 흘렀는데 곱하기 100대 5에 3분의 1만큼만 흐르더라. 이게 5A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분류 회로에서 영상 분로 결선을 했을 때 이제 이 3분의 1, 요게 3분의 1이 풀린 거예요. 왜 3분의 1이 되는지. 잔류 회로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영상 분로 회로에서 여기 분로 결선 말고 그냥 일반 결선 해놓은 거 있잖아요. Y 결선 해놓은 거. 이쪽으로는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 그러면 어떤 I 집값에 곱하기 CTB분의 1 값에, 그죠? CTB분의 1이 되는 거죠. 값에 곱하기 여기는 얼마가 간다고요? 실제로 3분의 2가 가요. 이거는 책에 써놓은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긴 한데 3분의 2는 이쪽으로 가고 3분의 1은 여기로 간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결선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수식이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권수비? 네. 그렇죠. 그 기자력이. 네. 기자력이. 이 세 덩어리의 기자력이 와서 이쪽으로 한 덩어리, 이쪽으로 두 덩어리가 돼서 이 CT에는 반대로 세 덩어리가 생긴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CT에는 여기 한 덩어리가 생긴 만큼 반대로 한 덩어리가 생겼으니까 1차 측의 전류가 여기 흐르지 않아도 오케이. 0이 된 거죠. 0. 여기에도 1차 측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이쪽으로 한 덩어리, 위에서 한 덩어리가 흘러서 여기도 0. 여기에서는 1차 측의 전류가 흘렀는데 300이라는 덩어리가 흘렀는데 2차 측하고 3차 측에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이 주자속을 다 상쇄시켰으니까 얘도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없어졌죠? 세 덩어리 중에 이쪽으로 두 덩어리 갔고 여기로 한 덩어리 갔잖아요. 같은 철심안에서 동일 방향으로 두 덩어리, 한 덩어리가 갔으니까 네, 맞는 거예요. 네, 60턴, 20턴.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하고 합쳐진 게 3대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뭐를?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간다라는 거, 영상 블루에로 갈 때. 그거를 지금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써달라는 거죠. 지금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이해되면 좋은데 요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3분의 1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삼건선 CT 방식이나 잔류회로 검출 방식이 동일하나 뭐가 동일해요? 지금 여기서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100대 5의 I0만큼 여기도 100대 5의 I0만큼 이렇게 동일하나 300대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뭐가? 얘가 여기가 300대 5를 초과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하전류에 의해서 잡아야 되니까 OCR 계정이니까 300대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류비는 커지고 검출 감도는 낮아져요. 얘는 검출 감도가 낮아지므로 영상 불로 접속을 적용하여야 한다. 영상 불로 접속을 해서 얘는 반드시 몇 대 5로? 네, 100대 5로 해가지고 지락에 대한 계산은 얘가 해라. 그럼 여기에 평상시에 큰 전류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부하전류가. 평상시에 부하전류가 평형된 것이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 전류는 몇 암페어예요? 5암페어? 만약에 여기에 지락이 안 생기고 1000암페어, 1000암페어가 이렇게 RST가 흘렀을 때 RST에 유기되는 전류는 자, 요 CT에서는 더 크게 해볼까요? 3000A, 너무 큰가? 3000A가 흘렀어요. 여기 전류에. 그리고 여기 CT는 3000대 5예요. 3000대 5. 그러니까 3000A가 흘렀을 때, 여기 100대 5짜리니까,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괜히 3000A를 했네. 5A를, 1000A를 할까? 150A가 흐르겠죠. 그러면 100대 5짜리니까 여기에서 150A는 유기가 됩니다. 될 수 있고요. 유기는 일단 150A를 흘릴 수 있는 크기만큼 유기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얘도 150A만큼 흐를 수 있고요. 얘도 150A만큼 흘릴 수 있는데 이거의 합성이 얼마가 돼요? 합성 150A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합성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이 평형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흘러서 동작을 안 해요. 불평형이 흐를 때만 한쪽으로 뭔가 불평형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게 유기가 된다는 것은 델타 결선이 다 흘러간다는 얘기고, 다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 덩어리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쪽으로 두 덩어리가 분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CT 안에서 평형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상쇄를 시켜줘야 돼요. 좀 어렵죠. 저도 설명하기가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네. 영상부는 합쳐져서 가는 거고 정상부는 여기 제로가 되는 거고 블루에로 해서 그것이 영상 블루 접속이다라는 거죠. 우선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좀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 3이 들어간다는 거. 왜냐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영상 블루 회로 결선에 전류를 뭐 구하시오 이런 시험이 이제 새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300대 5일 때 100대 5로 가면은 똑같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똑같지만 여기가 400대 5, 500대 5, 600대 5, 700대 5 되면 이제 감도가 여기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삼건선 영상 블루 회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무리 저항 접지, 고저항 접지 계통이어도 여기 CT가
300대 5짜리이거나 200대 5짜리이거나 100대 5짜리이거나 이럴 때는 영상불로 회로 결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300대 5일 때 만들어 놓으면 서로 똑같아요, 감도가. 근데, 아니요, 300대 5일 때도 쓸 필요가 없어요. 300대 5를 초과할 때. 그러니까 400대 5부터는 이제 감도가 이쪽이 더 높아요. 잔류회로보다. 잔류회로를 연결했을 때 가는 전류보다 400대, 여기 400대 5가 되면 여기가 감도가 이제 더 높아져. 그래서 변압기 중상점의 저항 접지계 통해서 CTB가 높을 때는 이렇게 영상 분류회로 결선을 사용을 한다. 네. 여기가 감도가 계속 저하되니까 이 건선을 써야 된다. 자, 다시 질문은 조금 이제 또 좀 지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접속 방법. 동심, 철심의 2차 권선과 3차 권선을 동시에 감은 CT로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일 철심에 2차하고 3차를 감았다. 이렇게 감았다는 거예요. 동일 철심에 2차하고 3차를 감았다. 2차 권선은 Y 접속했어요. 그죠? 그리고 3차 권선은 각상을 델타로 접속한 구조이다. 라는 거고요. 자, 주의점.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3권선 불로 회로를 해놨는데 잔류 회로를 Y결선 측의 CT에다가 잔류 회로를 만들어 버린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300A가 흘렀잖아요. 300A가 흘러가 세 덩어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한 덩어리가 일로 가고 두 덩어리는 일로 가고 한 덩어리는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됐는데 여기 잔류 회로를 탁 만드는 순간 여긴 저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순간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흐르고요. 일로 세 덩어리가 다 가버려요. 왜? 세 덩어리가 가서 이쪽으로 쭉 빠져서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안 만들어야지 얘가 이쪽으로 분리해서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생길 거고. 근데 이쪽으로 해서 분리해서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만 흐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반대해서 이렇게 흘러줘야지. 여기도 흐를 수 있지. 그래서 반대해서 흐르는 이 전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요게 없음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흐를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여기 잔류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2차의 접지를 2개소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여기에다 접지를 이렇게 2개소 해버리면 또 뭐가 돼요? 잔류회로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적용 부하를 300대 5를 초과하는 어떤 계통? 접지 계통. 네. 뭐 고저항 접지 계통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저항 접지 계통에서도 분명히 지락 전류는 크지 않을 테니까 300대 5를 초과하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한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중성점 CT 방식. 중성점 CT 방식의 접속은 변압기 중성점에다가 탭을 내서 접지를 하는데 중성점 접지를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CT를 설치해서 지하를 설치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뭐예요? 지락이죠.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 써놨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도 일반적으로 100대 5짜리를 선정한다. 이건 일반적인 거고 꼭 100대 5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00대 5를 사용한다. 적용은 저하계통 변압기 발전기가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간략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책에 없는 주의사항. 여기 R상, S상, T상을 끌고 갔어요. N상 끌고 갑니까? 안 끌고 갑니까? N상 끌고 가야죠. 왜냐면 우리 3상 4선식으로 할 거니까. N상의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불평형이 돼 있으면 부하가 불평형이면 N상의 전류가 흐르죠. 항상 흘러요. 완전 평형은 아니니까 N상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N상의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요? 변압기 중성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지락 계전기가 계속 동작해요. 계속 흐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락 계전기의 이 CT의 위치는 변압기 중성점을 접속을 해가지고 접지를 할 때 접지 단자함을 통할 거 아니에요.
땅에다 접지를 할 때 GTP. 이 접지 단자함을 통해서 갈 때, 여기 접지 단자함에서 만약에 N상을 끌어갔다. 이렇게. N상을 끌어갔다 그러면, 여기 중성점 CT 접촉 방식의 CT는 반드시 어디다가? 여기다가 해야 돼. 여기다가. 100대 5짜리 CT를. 그리고 이 N상을 뭐 이런 데서 끌고 갔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CT를 여기다가 접속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오동작. 예, 지락으로 오동작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다 이렇게 접지 단자함에서 끌고 가니까 연상도 접지 단자함 2차 측에 있는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지락이 돼가지고 땅으로 오는 거를 검출할 수 있다는 거. 다음은 이제 영상변류기에 의한 지락전류 검출. 영상변류기에 의한 지락전류 검출은 어디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까 전 시간에 7.5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 검출 원리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요. 영상변류기의 검출 원리, 여기에 철심의 불평이 생기면 이제 지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출 원리다. 접속 방법. ZCT 2차 측 접지는 한 곳에만 한다. 그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접지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 해선의 병렬회로는 모두 한 개의 ZCT를 통과해서 접지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동일 해선의 병렬회로 RS, TN상이 병렬로 가고 그럴 때 모든 병렬회로를 하나의 CT로 통과시켜야 된다. 그 얘기 아까 했던 거고, 케이블 시스를 접지하는 경우 접지선을 ZCT를 통과해서 접지를 한다. 어떤 경우에? 전원 측에 있는 경우에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서 접지한다. 부하 측에 있으면 부하 측의 ZCT를 시스가 통과할 때는 다시 ZCT를 통과하지 말고 그냥 접지한다. 이렇게. 적용은 비접지계에서 영상전류에서 선정을 한다는. 여기 참고해 보면요, 잔류회로와 영상분류의 차이점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까 그 얘기예요. 3분의 1이 들어간다라는 게. 영상분류 회로에 여기에 여기 3분의 1이 곱해진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류비가 3차 변류가 60분의 IG가 된다. 60분의 IG. 뭐 60분의 IG를 꼭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실제로를 생각하면 돼요. IG 곱하기 100분의 5, 100대 5니까 CTB가 100대 5 곱하기 몇이에요? 3분의 1만큼의 전류만 영상 분류회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류회로는 IG 곱하기 CTB. 여기에는 뭐 CTB, CTB 이렇게 해서 간다. 여기도 CTB 분의 1이죠. 100대 5라는 게.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게 여기 참고 자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수식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0A, 300A 넣어서 계산해 보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여기 CTB가 커지면 점점점 얘가 작은 값이 나오겠죠. 우리 책에 300A 넣어가지고 나옵니까? I1이 300A일 경우 Y 잔류회로에 OC자리 검출되는 영상전류 I0는 300A Y 잔류를 얻는 영상변류와 3000을 크게 동일하다. 300을 넘게 되면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300A가 흘렀을 때 300대 5면 5A가 흐른다. 600대 5면 2.5A가 흐른다. 3000대 5면 0.5A만 흐른다.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전류 검출에 관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